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빠는 차트 본다 아빠 차트입니다. 우리의 이더리움이 그야말로 최악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똥코인도 이런 똥코인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 홀더분들이라면 이번 영상을 보시고 무릎을 탁 치는 깨달음이 있으실 겁니다. 놀라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실 자료는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 청산 규모입니다. 고점에서부터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번 사이클 최대 규모의 청산이 연달아서 터졌습니다. 특이사항은 저점으로 갈수록 청산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인데 더 이상 청산될 롱 포지션이 남아나질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더리움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건전한 비트코인과 달리 이더리움의 가격에는 선물 레버리지 비율이 너무 높게 끼어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는 차트에서 노란색 선은 비트코인 가격, 그리고 아래 보조지표의 노란색 선은 비트코인의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그리고 차트에서 파란색 선은 이더리움의 가격, 그리고 보조지표의 파란색 선은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비율입니다. 보시다시피 비트코인은 레버리지 비율이 낮은데 반해 이더리움은 레버리지 비율이 나날이 높아지는 구조입니다. 가격이란 어떻게 결정되는가? 거래소에서의 매수와 매도 거래에 의해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의 가격은 현물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현물 대비 선물 포지션 비율이 25%에 불과하지만 이더리움은 현재 75%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원래 과거에는 이런 경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4년 9월부터 이더리움은 선물 시장이 현물 가격을 움직이는 비율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세력의 가격 조작에 노출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이더리움은 현물 매집을 위해 공매도로 가격을 떨어뜨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자료를 보시죠. 보라색 선은 고래들의 이더리움 보유량 변화입니다. 최근 어떻게 되고 있죠? 선물 레버리지 비율이 치솟기 시작했던 24년 하반기부터 고래들의 이더리움 현물 보유량이 미친듯이 치솟고 있습니다. 선물시장 자료를 다시 보시면 이더리움의 레버리지 비율이 미친듯이 폭증하면서 가격은 거꾸로 대폭락했습니다. 그런데 이더리움 고래의 현물 매수량은 미친듯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선물로 가격을 폭락시키고 현물을 매집 중이라는 말입니다. 아래 노란색 선은 소규모 이더 홀더들의 보유량입니다. 현재 개미들은 지속된 폭락에 매집을 멈춘 상황입니다. 세력들은 끊임없이 개미들을 속이려 합니다. 요즘은 정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단순히 거짓 정보를 퍼뜨린다고 개미들이 속지 않습니다. 가격을 떨어뜨려서 개미들을 손절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가 있습니다. 보시는 자료는 숏 포지션의 청산 규모를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지표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석이나 전망을 들고 오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을 폭락시킨 것은 숏 포지션 영향이 가장 컸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더리움의 바닥 저점에서 이번 사이클 최대 규모의 숏 포지션이 청산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이 위치를 보시면 가격이 상승해서 숏 포지션이 강제 청산된 게 아니라 가장 최저점 바닥에서 숏 포지션을 청산시킨 겁니다. 한마디로 익절을 한 거죠. 폭락을 유발한 숏 포지션을 털었다? 뭐겠습니까? 이제는 올리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시장을 워낙 험하게 흔들었기 때문에 바닥을 리테스트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뒤에서 다룰 건데요. 중요한 것은 여기는 완전히 바닥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결제 약정을 보면 반등이 시작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급증하기 시작했습니다. 롱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예시랑 같이 볼게요. 2월 3일에 있었던 폭락을 보면 단 하루 만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28%가 하락한 다음 그날 아랫꼬리로 전부 말아 올렸습니다. 그런데 미결제 약정을 보면 롱 포지션이 전부 터지면서 전체 선물 포지션 규모가 급락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아랫꼬리로 다 말아 올리면서 일봉을 양봉으로 마감했기 때문에 이것을 매수세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 시장가 매수 매도 압력 차이를 보면 긴 아랫꼬리 양봉이었지만 실상은 매도 물량이 월등히 많았고 말아 올릴 때는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매수세로 가격을 말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을 못하고 아래로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더리움이 최저점을 찍었던 4월 7일과 9일을 보겠습니다. 4월 7일 저점 거래량을 보면 2월 3일 하루 만에 마이너스 28% 폭락했던 날보다 더 큰 거래량이 터졌습니다. 캔들 형태를 보면 음봉 마감했지만 저점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아랫꼬리가 길게 남은 형태입니다. 그리고 매수 압력과 매도 압력을 계산하는 볼륨 델타를 보면 거의 동률에 가까웠습니다. 중요한 것은 4월 9일 마지막 저점 캔들에서 장대 양봉이 터졌는데 이때 터진 거래량이 앞서 최대 거래량이었던 4월 7일과 2월 3일 거래량과 근사치거나 더 높은 수치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4월 9일의 장대 양봉 매수세를 4월 7일 거래량과 합산해서 봐야 한다는 것이죠. 저점에서 매수 거래량이 들어온 캔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 거래량을 합치면 2월 3일 장대봉을 2배 이상 압도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저점을 찍고 횡보하면서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매수 압력이 우세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점이 나오고 추세가 바뀌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부터 횡보와 바닥 리테스트는 있을지언정 하락 추세는 끝났으며 이제는 상승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움직인 것은 선물 시장의 공매도 영향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이더리움을 어디까지 하락시켜야 했을까요? 이더리움이 이탈된 자리를 보시면 23년 9월의 저점을 아래로 털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선물 포지션과 디파이 시장의 담보 포지션까지 싹 청산시켰다는 겁니다. 사실상 진성 현물 홀더 아니면 버틸 수가 없는 하락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핵꿀팁인데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진 자리는 항상 바닥이 된다는 겁니다. 과거 사이클을 보시죠. 22년 6월 저점에서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지고 바닥이 되면서 상승, 22년 11월 압도적인 거래량이 터지고 횡보 후 상승, 24년 8월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지고 바닥 부근 리테스트 후 폭발적인 상승, 그리고 25년 2월 3일은 거래량이 터졌지만 가짜 반등이었던 이유를 앞에서 같이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4월 7일 9일을 보시면 여기서 터진 거래량은 앞서 찐반 자리가 되었던 22년 6월과 버금가는 거래량이 저점에서 터졌다는 겁니다.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일봉에서 RSI 과매도가 나오면 거기가 항상 저점이었다는 겁니다. 24년 8월 5일 과매도 이후 찐바닥 만들고 상승, 24년 7월 5일 과매도 만들고 26% 상승, 23년 8월 17일 과매도 이후 찐반 만들고 대상승 시작, 22년 6월 13일 과매도에서 사이클 최저점 찍고 상승, 22년 1월 22일 과매도 이후 상승 반전, 20년 3월 12일 과매도 이후 사이클 최저점 찍고 대불장 시작. 보시다시피 과매도를 찍으면 이더리움은 거기가 바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이더리움 고래 홀더들의 평단가입니다. 이 평단가가 위협당했던 적은 2018년과 2020년 단 2번밖에 없었고 이때가 모두 사이클 최저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어떨까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고래 홀더 평단가가 깨졌습니다. 고래들도 청산당하는 저점 중에 저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재미있는 사실, 선물 펀딩비가 점점 감소해서 바닥을 찍었다가 눈에 띄는 상승 우세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미결제 약정이랑 같이 보면 저점에서 대규모 롱 포지션이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트 패턴을 보면 하락 추세선을 상승으로 돌파하면서 전형적인 상승 반전 패턴인 하락 쐐기형에 성공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과거 이더리움이 장기 하락 추세 이후에 저점에서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는 패턴을 백테스트 해보면 24년 9월 13일 하락 추세선 상승 돌파 후 추세선 지지력을 리테스트하고 상승 전환, 23년 9월 28일 하락 추세선 상승 돌파 후 추세선 지지력을 리테스트하고 상승 전환, 22년 7월 18일 하락 추세선 상승 돌파 후 추세선 지지력을 리테스트하고 50% 상승, 이후에 저점을 다시 테스트했지만 바닥으로 작용하면서 상승 사이클 전환, 즉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 대부분 추세선을 리테스트했지만 결국에 상승 반전에 성공했습니다. 그렇다면 차트를 좀 더 심화적으로 보겠습니다. 현재 이더리움은 1750에서 1800 사이에 첫 번째 저항, 2100에서 2150 사이에 두 번째 저항이 있습니다. 강한 반등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완전히 방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보여드린 분석에서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 꼭 추세선을 리테스트하고 출발했다는 것을 보여드렸기 때문인데요. 또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일봉상 볼린저 밴드를
하단을 하방으로 이탈하면 반등하더라도 다시 저점을 리테스트했다는 사실인데요. 24년 12월 볼린저 밴드 이탈 후 반등했지만 다시 저점 리테스트, 그리고 반등했지만 또다시 저점 리테스트하면서 하락 붕괴. 25년 2월 볼린저 밴드 이탈 후 반등했지만 또다시 저점 리테스트 후 붕괴. 25년 3월 볼린저 밴드 이탈 후 반등했지만 다시 저점 리테스트 후 붕괴. 그리고 25년 4월 현재 다시 볼린저 밴드 하단을 이탈한 다음 반등한 상황입니다. 현재 바닥자리가 나왔다고 보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할 가능성도 있지만 과거 패턴상 저점 부근을 매번 리테스트했던 패턴이기 때문에 리테스트 가능성을 분명히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찐반이 바로 나온다면 리테스트 기다리다가 상승을 놓쳐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비중 조절 꼭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시는 지표는 이동평균 리본이라는 것인데 이번 하락 추세 내내 강력한 저항으로 작용했습니다. 현재 하락 추세는 상승 돌파했지만 리본 저항에 도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매도 압박이 나오기 때문에 레버리지 50배 100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마지막 저점 근거로 제가 직접 개발한 필살기 지표인 타이밍 캐쳐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다는 겁니다. 이 지표는 22년 6월 마지막 저점 바닥에서 신호가 나왔었고 그 전에는 2018년 마지막 저점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던 지표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다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지표 백테스트를 좀 보여드리면 비트코인은 22년 6월 마지막 저점에서 신호가 나왔었고 2020년 3월 코로나 빔의 최저점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2월 코인 혹한기 시절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BNB를 보면 2023년 8월 마지막 바닥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2022년 6월 역시 이때 마지막 저점에서 매수 신호, 그리고 2020년 3월 코로나 때 매수 신호가 나왔습니다. 테슬라를 보면 24년 4월 마지막 저점에서 매수 신호가 나왔고 22년 12월 최저점에서 신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19년 5월 마지막 바닥에서도 신호가 나왔습니다. 예시는 여기까지 보고요. 이 타이밍 캐쳐 지표를 직접 받아서 다른 코인에도 사용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누르셔서 신청하시면 사용 방법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